검찰과 야당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을 놓고 여야 공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정우 변호사님, 지금 대통령실은 계속해서 피의자 신분인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이어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을 계속 꺼내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좀 이게 방탄 이미지를 불식하고 민생을 걱정하는 이런 데 야당 지도자 좀 이미지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제안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진정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제 영수회담을 하자면 좀 이게 서로 협조도 하고 덕담도 해가면서 좋은 이게 분위기에서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요, 본인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라 그래요. 아니 윤 대통령이 수사에 관여한 게 있습니까? 뭘 사과합니까? 그리고 이게 한동훈 장관을 파면해라.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근데 탄핵을 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정쟁을 유발하는 이게 정쟁 아닙니까?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 설명한 죄밖에 없잖아요. 한동훈 장관이 총장한테 지휘권 발동해서 이재명 대표 영장을 청구해라. 이것도 아니잖아. 추미애 장관처럼. 아무 관계 없는데 이런 식으로 이게 정쟁을 본인들이 하면서 갑자기 정쟁 중지하고 민생하자. 이거는 제가 보기에 진정성이 상당히 약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꾸 이재명 대표는 본인만 구속 안 된 것만 가지고 아무 없다 하지만 본인의 오른팔 왼팔이 정진상, 김용 두 분이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본인이 변호사 때부터 비서 배모 씨가 집행유예로 카드로 처벌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의 허가방이라고 불린 그 정치 입문한 초기의 선대본부장 김인섭 씨가 구속이 됐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최초로 영입한 평안부지사 이화영 씨 구속됐잖아요. 이 정도면 이것만 가지고 되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인 하나 구속 면하면 측근들이 다 구속돼가 비리로 돼 있는데 뻔뻔하게 아무 결과가 없다. 이렇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 점 측근이 구속된 점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된다 봐요. 네, 조승임 위원장님. 지금 대통령실의 입장은 그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피의자이고 중범죄자니까 만날 수 없다 이런 태도인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재명 대표가 중범죄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확신합니까? 언제부터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유죄라고 확정 판결을 내리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이 김건희 여사께서 주가 조작 혐의하고 김건희 고속도로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건 관련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께서 조사를 받게 되면은 안 보실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이 만나서 협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직 확정 판결이 나오긴커녕 지금 구속영장도 기각될 정도로 부실한 수사이고 검찰이 뒤집어 씌우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겠다? 국정을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어떤 이제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을 지켜보면서 우리나라의 그 형사 사법 절차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왜곡과 곡해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속 이퀄 유죄고 불구속 이퀄 무죄가 아닙니다. 구속은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네. 이 사람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인신을 구속을 해서 강제 수사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일부 그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의 경우에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당원 또는 이 여러 그 직위를 활용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고요. 사법부의 경우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기각이 곧 무죄다라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찰이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기소를 해서 사법부에서 재판을 통해서 유죄 무죄가 다퉈질 때까지는 지금 그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그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두고 문을 박차고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는 것 같다면서 명분도 없고 격에도 맞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뜬금없는 떼쓰기식 영수회담 제안은 앞뒤도 맞지 않을 뿐더러 진정성도 보이지 않습니다.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하자는 저희가 궁금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발로 문을 박차고 들어가면서 사장 나오라고 해 라며 고함치는 것 같습니다. 예,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대통령과 뭐 야당의 그런 대표, 총재격이 만나던 그 회담을 영수회담으로 일컫는데 어쨌거나 지금 국민의힘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영수회담보다는 여야 대표 회담에 응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좀 역제안을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 정치는 이제 그 정확하게 용어 있잖아. 이름을 바로 잡는다. 이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공자님의 정명론. 이름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수회담이라는 용어 있잖아. 이걸 우리가 이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옛날에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를 겸직하는 이 시절에는 이게 영수회담이라는 용어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뭐 국민의힘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게 당원이긴 하겠죠. 당비도 내고. 따라서 저는 오히려 이게 대통령은 이제 그 국가 원수 또는 이게 행정부의 수반이고 국회의원은요. 오히려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 여야 간의 대표끼리 회담에서 풀어나가는 이게 저는 오히려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지적하면 지금 이게 도저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사장으로 이게 인정하는지도 의문이에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으로 이게 제대로 승복하고 인정하는지도 이게 의문이 들 정도로 이제까지 1년 6개월 동안 해임 건의안 3번, 그다음에 탄핵을 언급한 게 7번, 그다음에 그 특검하자는 게 3번, 국정조사하자는 게 4번. 이게 뭡니까? 한 번도 이게 제대로 승복하고 국정에 이게 뭐 발목 잡기 왜 협조를 해주는지 이런 게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그런데 지난 8월에는 이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이거 무슨 영수회담을 애걸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번 얘기한 것도 아닌데 또 한다고 해서 할 것 같지도 않아서 다시 제안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님.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을 저희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영수회담을 다시 제안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 윤 대통령과 만나서 어떤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민생 경제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겠죠.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12월까지는 정쟁을 다 멈추고 우리가 민생에 올인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영수회담에 대해서 묵묵부답하는 거는 굉장히 좀 비겁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대통령 입장에선 지금의 경제 상황을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7월 산업동향, 그러니까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생산, 소비, 투자 이 세 가지가 트리플 하락했다라고 그 정부가 얘기했던 상저하고라는,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먹구름이 꼈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도대체 어떤 민생 긴급 대책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수출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에는 무조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관적으로만 보는 것도 전 정부가 굉장히 해이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 야당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다고 얘기했던 뭐 여러 가지 개혁적인 과제들, 뭐 연금 개혁이든 노동 개혁이든 교육 개혁이든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아직 알지 못합니다만 아직 발표한 게 없으니까. 근데 그것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 결국에 법을 바꿔야 되고 예산을 할 때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야당의 협조는 불가피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뭐 야당 대표가 수사받고 있으니까 만나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은 직무유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지금 국민의힘도 저런 식으로 민주당을 공격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대통령님, 우리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최근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이념 공방들이 국민들을 굉장히 피로하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한번 민생 정책에 있어서 같이 힘을 맞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십시오. 이런 충언을 하는 게 여당의 역할인 거지, 뭐 나서가지고 대통령 대신해서 민주당 욕만 한다? 그거 국민들이 좋게 안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의 불통이라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공식 요청만 지금 몇 번째인가 가히 기네스북감이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럼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은 뭐 전형적인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여야 영수회담이 필요한 것은 실제로 시급한 어떤 현안이 있을 때는 만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이 국회에서 답변했듯이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입장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민생을 원한다라면 김기현 대표와 여야 대표 회담을 가지시면 됩니다. 왜 굳이 행정부의 수반인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야만 민생이 풀리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는 안 풀리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을 향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 대신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자신의 어떤 정치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정치 공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민주당도 과거에 2019년이죠.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더니 그때 당시에 권위주의 시절의 산물이다 하면서 반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관련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통령과 1대1로 영수회담하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특히 제왕적 총재가 있을 때 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러한 방식은 아니다. 예, 지금 홍익표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시에 민주당 대변인이었을 시절에 이런 입장을 밝힌 건데 조승현 부위원장님,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당과 야당이 여당은 어떻게 보면은 영수회담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당은 어쨌든 영수회담을 최대한 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밀당이 이루어지고 결국엔 그러면서 계속 해왔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영수회담 하면서 협치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던 게 우리의 정치 관행입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혀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까 행정부 수반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부 수반이자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는 뿐만 아니라 뭐든지 해야 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민생을 위해서는 뭐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저희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본인이 검찰총장인 줄 아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는 피해자를 만나기가 그렇겠죠. 그렇지만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정치가 뭔지 좀 약간 개념이 좀 안 서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승현 부대변인님, 그때 네. 이제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잘 아실 텐데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당시 대표가 영수회담 하셨나요? 그게 좀 기억은 정말 좀 안 나는데요. 네. 그렇게 밀당하면서 저는 대표가 안 한 것으로 그때, 기억이 나서 그러니까 그때 그랬던 기간이 짧았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재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2번인가 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당시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번 영수회담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문 전 대통령 요즘 또 공개 활동이 잦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의 취임을 축하하는 통화를 나누고 덕담을 했다고 하는데 메시지를 하나씩 보면요. 어려운 시기 원내대표 역할이 중요하다. 당을 잘 추스르고 단합된 힘으로 내년 총선 승리에 기틀을 마련해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님, 아무래도 지금 이제 비명계 차출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좀 당이 단합해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석하셨습니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저도 저 메시지를 해석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단합해야 하고 한 팀으로 뭉쳐서 총선을 잘 치러내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 당연히 민주당의 큰 어른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였다라고 생각하고 저게 본인이 혼자 이제 메시지를 내신 게 아니라 신임 원내대표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를 격려하면서 나왔던 메시지이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였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또 이 메시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또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뭐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느냐라고 하시겠지만 전 늘 그런 분들한테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누구보다 많이 소환한 건 지금 윤석열 정부 인사들입니다. 장관도 나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까지 거론하셔가지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이런 형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런 발언을 했다고 해서 또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이런 일이야말로 오히려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한 말씀만 좀 추가드리자면요. 지금 계속 전 정권 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폭우가 와도 전 정권 탓, 폭염이 와도 전 정권 탓, 인재사고가 나도 전 정권 탓 하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니까 안 나설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이 전직 대통령 아닙니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여야 협치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아실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민주당을 위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여야 협치가 필요한 시기다. 네. 국가가 어려운 시기이니만큼 여야 협치를 잘해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좀 이끄는데 민주당도 좀 역할을 해달라. 이렇게 큰 어른으로서 덕담을 했다라면 저는 수긍을 하겠는데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달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반쪽 국민을 위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그 지점이 좀 안타깝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만 현직 대통령도 지금 국민의힘을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전직 대통령이 민주당에다 이 정도 얘기한 거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전직 대통령이 잊혀진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됐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됐든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됐든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소환하지 않고 좀 그런 평화로운 정치 문화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민주당의 소식 좀 더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 좀 더 우리가 얘기할 부분이 좀 많으니까요. 네, 민주당에는 지금 현재 원내 지도부가 새롭게 꾸려졌죠.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원내 수석 부대표로는 친명계 박주민 의원이 선임이 됐고요. 원내 정책수석으로는 인천 계양갑 유동수 의원, 원내대변인은 초선의 윤영덕, 최혜영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의 부당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부결에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어디 가서 소주 먹어야 돼요? 우리 윤영덕 의원께서 공조 단식하자고 먼저 윤영덕 의원께서 가장 많이 주셨는데 어떻게 옆에서 같이 좀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번 민주당은 이번 원내대표단 인선에서 철저히 실력과 추진력을 보고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 어쨌거나 이재명 대표와 심리적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그 통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요. 바로 이제 이거 탕평책입니다. 탕평책. 이 말은 이제 그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든 반대하든 골고루 그 인재를 고용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이번에 보세요. 수석 최고위원이 정청래죠. 그다음에 원내대표도 이제 친명 홍익표 이분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내 수석 부대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이 박주민 의원이면 강경한 이게 완전히 열렬한 이게 이재명 지지 의원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당직을 싹쓸이 해버린다. 이래가지고 이게 과연 당내 화합이 될 것인가? 이런 데 의문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이게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화합하려면 저는 이게 인재를 좀 골고루 기용하고 그다음에 개딸들이 심하게 지금 이게 막 오적 징계하라 이런 식으로 이게 이상민 의원, 김종민, 이원욱, 서른 이런 분들이 공개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징계하고 오히려 개딸들 멈춰라 이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이라도 또 이게 공천도 공정하게 하겠다 이걸 천명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당내 화합책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자기 개파 쪽으로 범위를 좁히다 보면요 당이 외연 확장되는 게 아니고 쪼그라든다 이런 겁니다. 네, 지금 이 비명계 송갑석 최고위원이 물러난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인물을 좀 지명할지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데 네. 이 대표 지금 10월 또 국정감사가 있잖아요. 언제쯤 모습을 좀 드러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아마 국정감사 전에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송갑석 최고위원 후임도 아마 곧 임명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렇게 발언을 하면서 친명, 친문 이 두 세력이 하나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는 있습니다만 민주당의 어떤 핵심 지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지금 당내 지도부에는 그 사실상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겉으로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견고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호남이 좀 고립돼 있고 소외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다시 그 최고위원을 지명을 한다라면 아마 호남이나 아니면 여성 또는 청년 이런 배려 차원에서 새 인물을 발굴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소식 좀 짚어봤고요.